자, 이어서 이제 초등 이번 12월 달에 새로 프로그램 런칭을 하게 된 일스 수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에 대한 이해 부분이 필요한데 수학적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들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숫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 읽기를 통한 개념 이해 훈련을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수학 과목이 어렵죠, 되게. 입시에 있어서도 당락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데 아이가 스스로 수학을 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전에 영재발굴단에서 나왔던 수학 천재들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무 사교육도 받지 않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을 배운 지 1년밖에 안 돼서 그 로그까지 풀이를 하는 학생의 예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학생 편에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아이가 이렇게 수학을 잘하게 된 이유는 수학 책을 반복해서 여러 번 회독해서 읽고 매일 국어의 교육 철학과 같습니다. 몰입을 통한 학습력입니다. 반복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저절로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바로 폭발적인 학습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바로 아이를 읽게 하는 것입니다. 읽게 하는 것, 어떻게든. 자, 그래서 매일국어에서는 이제 아이를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수학의 컨텐츠도 교과서 독해법 내에 녹여냈습니다. 자, 수리독해 일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아까 교과서 독해법과는 조금 구성이, 그 학습 커리큘럼 구성이 약간 다른데 이유는 수학은 계통별로 정렬이 가능한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에 따라서 이제 배웠던 개념들과 어떤 지식들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확장성이 연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리독해 일스는 기본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이나 다른 별다른 지도가 없더라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개념과 이치를 깨우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통별로 정렬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것이 기본이고요. 자, 때로는 아이가 이렇게 내용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좀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과 기준 정렬로도 학습을 지도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는 겨울방학 특강의 경우는 특히나 겨울방학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제 특히 올해 2020년도에 1학기, 2학기를 제대로 못 보냈던 아이들 중에서 이제 수학에 학습 결손이 있는 아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겨울방학에는 선행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내년 그 수학 커리큘럼을 준비하실 때 그 과목과 관련이 있는 이제 전 과정을 좀 집중적으로 따로 떼어서 하고 싶다 하실 때도 활용이 가능하시죠. 네, 필요한 부분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독해에서는 이게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부분만 내가 따로 떼어서도 하실 수 있고 순차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통도로서 학습 커리큘럼이 한 번에 나와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단원도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각 단원 내에서는 차례대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겠죠. 자, 학습을 하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수리독해에서는 총 4가지의 순서로 학습이 진행이 될 것인데요. 저희가 수리독해 일스라고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붙이게 된 것은 읽어서 학습을 하는 부분과 써서 학습을 하는 부분의 2가지 트레이닝, 읽는 훈련과 쓰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1등들의 공부 방법. 그래서 1등들의라는 의미로 저희가 또 일스라는 좀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읽기 부분 파트가 이제 스텝 1과 스텝 2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기 트레이닝인 스텝 3와 스텝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읽기 부분에서는 개념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개념 이해를 이제 기본적인 문제에 아이들이 스스로 적용하는 부분까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텝 3랑 4는 쓰기 훈련이니까 아이들이 특히 서술형 문제를 풀 때나 아니면 창의융합
문제풀이를 할 때 이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혼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빠르게 두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학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끊어읽기 부분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초등 교과서 읽기 트레이닝의 제일 첫 번째 회독인 정독 과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를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의미 단위로 다 분절을 해서 읽는 훈련 방식을 똑같이 적용을 하였고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교과서 트레이닝이랑 이렇게 아이가 클릭을 할 때마다 이제 글자가 나와지는 것이죠. 크기가 주어진 두 각도의 합과차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장을 그냥 한 번 해주게 되면 아이들이 흘려서 읽게 되니까 요거를 다 각각 끊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끊어서 읽는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뚜다다다다다 이렇게 누르게 될 위험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중인데, 그래서 중간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문장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빈칸을 쳐놨어요. 그럼 빈칸이 나올 때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서 문장이 멈추죠.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본 후에 여기에 들어가서 의미가 맞는 단어들을 이제 아래를 보고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지만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개념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이 나오는 데는 한번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각도의 합은 두 각을 어떻게 이어붙인 뒤 겹치지 않게, 이렇게 겹쳐버리면 각이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겹치지 않게 이어붙인 뒤에 전체 각의 크기를 잽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도 그림으로 하나씩 각각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이가 이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이제 개념을 지금 같은 방식으로 끊어서 한 번을 읽는데도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단원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의 이 단원 각도 파트인데 여기 상단에 보이시죠? 이 개념이 3개 나와요. 각도의 합과 차, 각도를 더하고 빼는 방법, 그 다음에 삼각형의 3각의 크기의 합, 그 다음에 사각형의 4각의 크기의 합. 사실 말로 설명을 했으면 뭐 1분도 안 걸릴 설명인데 이걸 아이가 이제 글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인 것이죠. 아, 삼각형 3각의 크기의 합은 각각 더해보면 180도인데 잘라서 보면 또 알 수 있고, 뭐 사각형도 더해보는 방법도 있고, 뭐 잘라서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개념을 한번 읽습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사각형의 4각의 크기의 합에는 이렇게 잘라서 이어붙이는 방법도 하나 더 추가돼서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한번 읽었습니다. 3가지의 개념을 읽는데도 뭐 3페이지 이상을 읽어야 되니까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한번 읽는 것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만약에 이 과정이 끝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스텝 1을 다시 반복하는 것도 가능해요. 스텝 1 한 다음에 자동으로 스텝 2, 자동으로 스텝 3 이렇게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서 한 번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시 해. 이런 복습 시스템이 녹여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을 읽었으면 이것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그냥 기본 문제풀이, 예제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 수학에 있어서 문제를 풀 때 매일국어에서 교육 철학으로 하나 더 녹여낸 부분이 바로 연속성입니다. 수학 문제풀이는 그냥 단일 문제 하나를 맞추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필요한 연산 능력이 이 연속성에 대한 정답률이죠. 그래서 한 문제를 풀다고 하더라도 그 한 문제 내에서 여러 가지의 반복된 그 연산을 순차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문제를 풀 때 물론 좋은 수학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매일국어 수리독해에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실수 없이 몰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인지와 몰입 두 가지의 교육 철학을 수리독해에도 녹여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로켓 하나 보이시죠? 이 기본 문제를 풀 때 5문제를 연속성을 가지고 정답을 맞추면, 그러니까 5문제를 풀 동안 한 번의 실수도 만약에 없다면
이 아이의 학습 성취율을 높게 평가를 해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면 5문제만 다 맞추면 더 이상 문제를 풀지 않도록 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으면 실수한 만큼 문제를 조금 더 풀어야 하지만 그마저도 문제를 그냥 무작정 많이만 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가장 많이 실수를 하더라도 10문제까지만 문제를 배정을 하였고요.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목표는 자, 5문제를 집중해서 실수 없이 한 번에 풀어보자. 요런 그 학습 과정을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리독해 1세에서 두 번째 과정은 이제 틀리지 않고 풀자죠. 틀리지 않고 풀자. 실수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로켓가 뿅뿅뿅뿅뿅 올라가면서 여기 마지막까지 올라가면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2가지 과정까지가 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념 읽기와 이제 실수 줄이기. 저희가 뭐 기본 예제 풀기 이렇게 이름 정하지 않고 실수 줄이기라고 하였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서술형 문제에 대한 쓰기 훈련인데요. 요 쓰기 훈련은 지금 수학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는 부분이시죠.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도 심지어 이 쓰기 부분은 또 어려워하고 좀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그 수학 쓰기를 연습시킬 수 있을까? 요거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서술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일 텐데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풀이의 조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조건들을 아이들이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에도 저희가 끊어읽기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시죠. 크기가 가장 작은 각부터 차례대로 기호를 쓰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렇게 끊어서 읽지 않고 그냥 문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위의 글자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 안에 주어진 보기를 먼저 이렇게 덤벼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차례대로 끊어 읽고 그 다음에 보기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제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볼드 처리를 했죠. 가장 작은 각부터 어떻게 차례대로 쓰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죠. 180도를 3등분한 각을 그냥 머릿속으로 빠르게 암산해서 여기 밑에다 작은 글씨를 적고 또 90도보다 20도 작은 각, 70도 작은 글씨를 적고 나면 그냥 아래쪽에서 머릿속에 암산한 과정을 잘 풀어 쓰지 못하고 정답이 바로 나와버립니다. 바로요. 자, 그러면 해줘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머릿속으로 암산을 했던 부분을 그대로 글자로 풀어서 쓰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문장을 다 주어줬어요. 주어주고 이 문장 안에 들어갈 것을 빈칸 채우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체 문장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아이한테. 자, 이렇게 해서 빈칸을 쭉 채우고 나면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술형 3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3번 문제. 자, 이 다음에 지금 1, 2, 3번 서술형 문제에 대한 문장의 구성, 요 형태를 아이가 먼저 1차적으로 학습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시 1번 서술형 문제로 돌아가서 아까 그 문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그냥 쭉 가다가 빈칸 하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전체를, 어떤 특정한 문장 전체를 모두 다 배열해보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이 문제는 이 문장 배열에서 빈칸이 마침 3개밖에 없지만 이게 빈칸이 막 5개, 6개, 7개인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 순서를 알맞게, 올바르게 배열하기 위해서 문장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제가 체험을 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봤던 문장인데도 이게 말이 되게 잘 순서를 배열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장의 구성이나 쓰기의 훈련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이제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원장님들께서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매일 국어를 통해서 이 수리독해 읽기 부분도 같이 경험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체적인 문장의 배열을 다 넣어보는 것, 같은 문제이지만요.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하고 따라서 각이 가장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쓰면 어떻게? 기역, 니은, 뭐 블라블라블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뒤이어서 보여드릴 창의 융합형 문제. 네, 창의 융합 문제 풀이 트레이닝. 네, 창의 융합 문제 풀이 트레이닝도 앞에서 보여드린 서술형 문제 풀이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꼼꼼히 끊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내가 골라내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필요한 문장을 한번 눈으로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문장들을 이번에는 직접 배열해 보는 것으로 순서는 동일한데요. 창의 융합 문제 같은 경우는 지문의 길이 자체가 훨씬 길고 서술형 문제보다 서술형 문제풀이는 딱 필요한 정보에 대한 문장만 딱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창의 융합형 문제의 경우에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스토리 형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글자에 대한 글자를 접하는 기본적인 독해 역량이 없으면 문제를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 융합형 문제는 2문제,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3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 훈련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새로 12월 달에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수리독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 이 수리독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학을 읽힌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는 전혀 없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습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다소 아이들이 좀 이 문장을 읽는데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일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반복해서 읽는 훈련을 통해서 특히 이번 겨울방학 때 내년 선행학습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까 본 수업 이전에 예습자료나 또는 과제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습 결손이 있었던 지난 학기랑 연계하는 학습 수업을 짜시기에도 커리큘럼 소재로 되게 적절하고요. 수학학원 원장님이시라면 기존에 쓰셨던 문제 운행은 그대로 활용을 하시고 또 이렇게 읽기를 통한 글자를 읽음으로써 개념을 이해하는 이런 컨텐츠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